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유타입니다. 12월 월말에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빨리 월간 나유타 컨텐츠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모든 구독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륜 저지른 일본 연예인들도 꽤 있는데요. 역시나 연예인에게도 불륜은 그저 개인사라서 노래 잘 부르고 연기 잘하면 괜찮다 하면서 TV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감 안 갔나요? 일단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공과 사는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회적 무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자숙기간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히가시대와 카라타 에리카도 최근 복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박사과정으로 도쿄대 고마바 캠퍼스에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기숙사 사는 걸 교수님께서 추천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디서 살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지역이 아니더라도 유학생이 집 고를 때 고려해야 할 것, 이런 팁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취업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만약 저라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아끼고 일본 생활하면서 직접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면서 어느 지역이 좋을지 잘 생각해 본 다음에 취직을 하고 회사의 보증을 받아서 이사할 것 같습니다. 한일 결혼 정보회사에 최근 관심이 생겨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일본 여성분들도 많이 등록을 하나요? 한일 결혼 정보회사 한국분들과 일본분들 만나 결혼에 성공한 분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댓글에 가끔 결혼 정보회사 등록했다고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일본분들과 선을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 있으십니까? 저는 책을 잘 안 읽는데요. 가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저술한 책 중에 제가 학창시절에 배운 내용과 반대되는 책은 꼭 읽고 있습니다. 정기 전공인데 일본 취업은 어떨까요? 멤버십 단톡방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본 취업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구인난이라 한국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멤버십 단톡방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서로 싸우고 정치질한다는 것을 한국에서 뼈저리게 느껴서 당분간은 운영 계획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라인 같은 메신저 차단 원래 자주 하나요? 이건 한국이랑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여자 마음 얻는 법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독자님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본어 회화를 늘리기 위해 추천하는 것들 궁금합니다. 직접 일본에 살면서 알바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한국에 있으시다면 전화 일본어 회화를 추천드립니다. 일본은 지금도 연하장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인 친구에게 보낼 건데 있다면 축의금처럼 따로 전용 종이가 있는지 선물도 같이 넣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은 연하장 문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하장 자체를 특정 금액으로 구매하기에 하고 싶은 말을 연하장에 적어서 그대로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데요. 만약 외국에서 보내실 거면 EMS를 사용하셔야 하니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부담 갖지 않는 선물을 같이 보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일본 여자분에게 인스타 DM을 물어봐서 지금까지 연락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단기 어학연수로 오게 되어 주말에 롯데월드도 가고 이런저런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연락 답장은 늦지만 진행하고 있어요. 하루에 카톡 3통에서 7통 사이. 궁금한 것은 일본 사람은 호감이 없는 사람과도 놀이동산에 갈 수 있나요? 서로 문화가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호감이 없는 사랑이랑은 놀이동산을 가지 않지 않을까요? 저라면 아무리 돈을 다 내준다고 해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카톡을 하루에 3통에서 7통 정도 하시는 거면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의 나라라고는 하는데 나유타님 살면서 겪으신 것 중에 이건 선진적이다, 생각보다 안 불편하다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국내 사이트를 찾아보면 맨날 거기에 아직도 도장, 팩스, 플로피 디스크, 종이 쓰는 나라다 이런 말밖에 없어서요. 제가 처음 일본에 와서 생활했을 때에는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꼭 직접 시약소를 가야 했는데요. 지금은 주민등록증 같은 마이넘버 카드가 보급되면서 행정 업무를 컴퓨터나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행정 업무가 아날로그인 게 불편했지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안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문자나 라인 혹은 SNS상에서 연락을 보냈을 때 답변이 조금 늦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던데 그래도 그들도 사람인 이상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지만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늦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호감이 가는 이성과의 문자나 라인이라면 아무리 일본인이어도 적어도 이틀 안에는 연락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친구 사이의 경우에는 약속을 잡는 내용이 아닌 이상 일주일, 2주일은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락 빠르거나 느리거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나이타님 일본 여자친구랑 사귄 지 3주가 되어갑니다. 근데 일본 여자분들은 원래 이런가요? 여자친구는 직장인이고 저는 일본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저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챙겨줄라 하고 생활하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주자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귈 때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경험인데 그래도 저도 일을 7년 동안 하다가 온 거여서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데이트할 때는 제가 다 내려고 하면 계속 화내더라고요. 원래 이런가요? 조금 신기하고 어찌 보면 저보다 어린데 저보다 더 어른 같아서 오히려 제가 동생이 된 느낌이네요. 일본에서도 만나기 힘든 정말 좋은 분 만난 것 같네요. 모든 일본 여자가 님 여자친구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부러울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 질문은 건너뛰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쁘게 만나시고 좋은 일 생기시면 근황 알려주세요. 40대 초반 전문직 의사 남성입니다. 초혼으로 일본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데 일본 여성을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본어는 능숙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사이의
결혼을 연결하는 국제결혼 관련한 업체가 있다는 구독자님의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인터넷에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한중일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듯이 일본인들이 길거리에서 한중일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중국인 남자는 사진에서 보이는 머리 스타일이 많고요. 중국인 여자는 안경을 동그란 걸 쓰고 안 감은 머리가 많습니다. 특히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중국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아시겠지만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머리 스타일에 유행하는 옷을 입는 남자, 여기에 키가 좀 크고 통통한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여자분은 얼굴을 하얗게 화장하고 빨간 립을 바르는 것, 특히 짜증이 나 있는 표정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나유타님이 만약 일본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서 직장을 얻고 한국 여자와 결혼한 다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해도 지금과 같은 구독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에서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유튜브 했으면 구독자님들의 관심을 이렇게까지는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왜 플라스틱 칼을 많이 사용하나요? 쇠로 만든 칼은 왜 잘 사용하지 않나요? 브이로그 보면 거의 하얀색 플라스틱 칼을 사용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도 처음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얀색 칼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모두 세라믹으로 만든 칼입니다. 일본에서는 쿄세라라는 회사의 세라믹 칼이 유명한데요. 녹이 슬지 않고 가벼워서 자취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이 인기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엔 일본 영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애니메이션이 영화보다 내용도 훨씬 재미있고 특히 굿즈 같은 것을 사는 재미가 있기에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는 파견회사를 알아봤습니다만 나유타님의 파견회사에 대한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커리어를 가지고 오래 일하실 생각이라면 파견회사보다는 일반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 19세입니다. 일본 대학에 진학하려 할 때 군대는 갔다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본 대학 입학에 관련한 업체에 등록하시고 상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저라면 군대에 먼저 가서 안에서 일본어나 대학 관련 공부를 한 뒤에 전역 후에 일본에 가서 스트레이트로 졸업해서 신졸로 취업할 것 같습니다. 5년 뒤쯤에 일본의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학력을 중요시 보나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서 중개업하고 있는데 한국 경력이 인정될까요? 부동산 중개업도 종류가 많겠지만 월세 중개나 단독주택 중개업은 특별히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경험이 있다면 인정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본의 부동산 자격증은 습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본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장단점을 듣고 싶습니다. 매번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법님 저야말로 댓글로 컨텐츠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정부 지원금으로 50만엔이 나오는데요. 출산할 때 병원 이용비와 일주일 동안의 입원비가 50만엔 정도 나오니 출산함에 있어 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 지원금, 출산 축하금으로 5만엔씩 2번 지원금이 나왔고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15,000엔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둘째까지는 15,000엔이지만 셋째부터는 3만엔씩 나오는데요. 아이가 셋인 가정은 매달 6만엔씩, 그러니까 한국 돈 60만원 정도를 지원받기에 일본에서 아이 셋인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만족하는 것은 남자의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일본도 한국처럼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기에 남자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국가에서 기업에게 강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매달 지원받는 금액의 상한이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육아 지원금의 상한이 34만엔입니다. 단점은 딱히 느끼는 게 없는데요. 하나 꼽자면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월간 나유타 컨텐츠에 참여해주셔서 다른 구독자님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영감을 받아서 질문에 대해 더 자세한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언제나 컨텐츠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나타네!